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이제 종목들이 조금 더 순환매가 빨라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한 모멘텀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큰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또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웅진그룹이 2차전지에 손을 대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이렇게 2차 전지에 왕창들 물렸구나. 그 기사들 빈도수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작전 설계할 때는 기사를 만든다니까. 선생님 제가 좀 찾아왔는데 찾아온 내용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그래. 자,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거는 EQCell이라는 회사입니다. EID나 이화전기공업, 이화그룹 계열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2022년에 GE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2차전지 패키징 자동화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2020년 3월에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하면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김영균 전 이화그룹 회장과 같은 경영진 횡령 배임 문제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는데 거래 정지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69억 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최대 주주가 EID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된 상황에서 이걸 풀려면 최대 주주가 바뀌고 나서 거래 정지를 풀면 된대요. 근데 이 회사가 잘 봤더니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와요. 매출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아주 회사가 괜찮은 상황이라서 상장 폐지 사유만 해결이 되면 딱 좋은데 마침 웅진그룹이 내가 이거 가져가겠다. 지분을 인수하겠다 해서 86.65%의 지분을 한 번에 매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 웅진그룹이 2차전지에도 진출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2차전지에 또 큰 소리 되면서 2차전지에 새로운 물을 끌어당겨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벌써 한 게임 나왔잖아. 맞아요. 1,000원짜리 웅진 2,000원. 올랐어요 많이. 그래서 왜 설명하는 거야 지금? 2차전지에 관련해서 그래도 웅진. 너 지금 아주 딱 시나리오를 잘 짜줬어. 지금 앞으로 그런 게 내가 힘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럼 골프 같이 치면 형님 내 거를 좀 파킹 시키죠. 근데 그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 그럼 파킹해서 그러면 내 거도 주가 올려갖고 담보같이 올리든지 미리 팔아갖고 팔아먹고 이 작업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사업 다 갚아. 웅진 하면 웅진 싱크빅 그 회사잖아요. 그래서 웅진이 3년 동안 고점이 4,000원이야. 1,000원까지 빠졌어. 4분의 1 통화. 그거 4분의 1 통화. 좋아요 요즘. 그럼 2,000원, 3,000원에서 땡치면 끝나겠지. 그 정도면. 오늘 2,000원. 1,000원 더 남았어요 선생님. 안 해. 이게 거꾸로 한 1,200원까지 갑자기 500원을 확 빼. 갑자기. 그럼 살래. 근데 그렇게 빠지면 뭐가 안 됐나 봐. 아니 오히려 이럴 때 또 이제 내가 그 옛날에 그 대주자 한 단계 올려놓고 내가 물량을 던져버리는 거야. 왜? 물량 늘리려고. 늘리라고? 대주주가 나쁜 얘기 또 아니면 나가리 됐다고. 잘못됐다고. 퍼뜨리면, 상황이 잘못됐다고. 안 됐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30에서 50으로 빼. 그러면서 물량을 늘려. 그러다가 다시 극적 타협됐다 말하면서 또 땡겨. 갖고 논다. 한번 봐라. 근데 마침 선생님 웅진그룹이 우선협상권을 가져왔는데 휴마시스가 원래 좀 유력했대요. 그럼 휴마시스랑 같이 이렇게 막 봐야 되나? 나는 손오공 몰래. 손오공? 웅진 얘기하는데 선생님 왜 갑자기 손오공이 나와요? 손오공도 그 시날 똑같은 거야. 손오공도? 얘도 2차 전지고. 뭐야 이거 진짜. 그래요? 손오공도 이제 선생님 예전에 갑자기 막 바이오 막 이런 거 잘 갔을 때 너도 나도 할 것이 바이오 들어간다. 그렇지. 얘도 그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끝물인데? 그러니까 메인이 끝물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메인이.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 이런 게 끝나니까 이제 힘이 겹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밑에 단에서 잡주들 중심으로 나도 2차 전지. 나도 너도 2차 전지. 나도 밤나무. 그런 장이 그래서 질이 나빠지면서 똑같은 패턴들이 인맥들에 의해서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또 손오공도 11월 말인가 주총을 열어. 그게 또 2차 전지야. 사업 다각화로. 내가 손오공 문구
어린이날 관련주 이렇게 올라섰다. 아니까 다들 기업이 메인하고 전혀 다른 사업 왕구 만드는데 어떻게 거기서 2차 전지를 해? 웅진을 안 거느냐? 아, 선생님 그래도 웅진은 웅진 에너지 해가지고 웅진 케미칼도 있었고 제조업을 좀 했었잖아요. 그거야 뭐. 근데 주력은 저거잖아. 웅진. 웅진그룹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쟁력은 방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런 그치. 영업력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또 아이디어 남은 게 이제 또 엔터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엔터도 2차 전지 할 수 있지? 못해 엔터는. 아니 뭐 걸그룹 까고 할 수 있지 왜? 안 돼, 봐. 왕구도 하는데. 안 돼. 그거는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웹툰. 선생님 많아. 웹툰이 2차 전지가 더 이상한데요? 아니 2차 전지가 아니라 응. 테마에서 응. 엔터를 쉴 때 네. 이제 그 컨텐츠 아, 엔터 대신 컨텐츠, 뭐 넷플릭스 이런 데, 스튜디오 드래곤, 뭐 약간 이런 쪽으로 미디어. 그게 그러냐면 애플 플랫폼하고 아마존 플랫폼이 우리나라 K 만화를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로 했어. 그럼 선생님 우리 웹툰 지나가기 전에 손오공 이야기 마무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손오공은 대웅에 비해 웅진에 비해서 위치도 괜찮죠? 지금? 바닥에서 10%도 안 움직였어. 웅진은 거의 더블 갔잖아. 많이 갔어요. 그것도 이제 이번 주 중에 일주일 만에. 많이 갔어요. 그럼 갑자기. 이런 것도 한 4천원까지 또 머니게임 하나 보자고. 손오공. 그래서 상한가 한 번 맞춰 눈에 와 뉴스에 나와 때리다가 요새 그런 길목 지키기 전략 게릴라 전투만 하자. 진짜 게릴라 전투다. 게릴라 전투. 그러니까 질이 얼마나. 근데 스님 댓글에서 그런 걸 봤어요. 바이오 종목이었나? 뭐 어떤 종목 가지고 되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빈대에 엮여가지고 고맙다 빈대하면서 나왔다고 빠져나왔다고. 경남제약인가 보다. 좀 그런 지금 추세로 자꾸 시장이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저처럼 웅진그룹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2차전지 관련해서 너도 하게 다 나오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손오공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징후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는 내년 분기 실적 2번 먹을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더 어렵겠다. 이게 정말 힘이 딱 2차전지에 몰려서 가면 대형주가 가야 되거든요. 사실. 대장이 가져야 되는데 대장은 막 힘 못 쓰고 있는데 막 여기서 나도 2차전지입니다. 저도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장이니까. 요새 두 가지 또 시장에 징후가 있어. 어떤 징후죠? 상담 들어오는 것들 보면 에코프로 130만 원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130만 원, 100만 원 이상. 그게 부지기수로 들어오고 두 번째,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종교와 집단돼 갖고 에코프로 매도신 그 애널리스트를 그 테러 스타일 같이 막.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이런 게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의 그 두 가지 징후로 저것들은 이제 끝났구나. 에코프로 2차 전지주는. 근데 선생님 2차 전지가 어쨌든 미래 방향성에는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이제 조정이고 또 외국인들도 이런 부분에 좀 빠져나가면서 조율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실적이 뒷받침이 될 때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2차 전지 관련해서요?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중국 덤핑이라든지 중국의 경쟁력에 그리고 의해서? 이제 그래서 LG그룹도 지금 예를 들어서 포드하고 뭔가 하는 그 계획들이 다 나가리 나오고 계획 늦어지고 또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꼭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한 큰 흐름을 준 것들 있잖아. 에코프로 가타에서 카카오, 에코프로 이런 시대적인 하나의 관통에서 큰 게임 나온 거는 대충 템버거 이상 나왔으면 3년을 옆에도 안 가는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 이상 주도했던 종목은 2024년도 박살나든지 주도주 아니야. 그러면 내년도의 주도주는 금년 3년 동안 박살난 것 중에서 나와. 새로운 것들 중에서 요번에 빈집털이한 것 중에 테마가 엮여서 나오는 것들을 찾는 게 정답이야. 그게 원전, 수소, 그 다음에 또 재생의학, 그 다음에 또 건설 건자재, 그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재건. 재건 뭐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아. 새로운 선생님 데서. 수소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한국과 사우디 수소 경제 협력을 약속을 하면서 또 정부가 국내 청정 수소 인증제를 개선하면서 이 수소 관련주가 주산표현세 같은 경우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선생님. 꿈틀꿈틀거리지. 3년 걸려. 아, 더 꿈틀꿈틀해야 되는 거네요. 3년 정도. 그러니까 2027년을 목표로 거의 뭐 3배나 5배 할 거니까. 대신 발동은 거기에 모든 게 법이야. 제도 개선, 법. 총선. 수소하고 요번에 뭐 터바이텍 갖고 하는데 이런 의료 민영화 내년 4월 무조건 다 지나. 법. 요번에 오늘 수능 있잖아. 수능 최대 인원이야. 왜 그럴까? 수능 불수능 이제 수능 변별력이 약해져가지고 재수생들이 수능을 많이 봤잖아요. 반수생들. 그냥 핵심을 놓치네. 의사 되려고. 그러니까 반수해가지고 의료 그렇지. 그거 되려고. 그게 뭐야? 제도의 변화. 아니지. 제도의 변화라 의료 민영화나 원격 치료하려면 쪽수가 많아요. 무지 많아야 돼. 그래서 24시간 풀로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요번 기회에 의사 되겠다고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잠깐 해갖고 시험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네, 되게 많대요. 이게 3년을 갈 거야. 그치, 약간 로스쿨 만들고 나서 그거같이. 그런 변호사들 막 많아진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이제 글로 몇만 명이 몰릴 거다. 응? 충원을 계속하니까. 그럼 의사 되는데 대충 6년 잡아. 이렇게? 그럼 이게 2030년 계산 나오지? 그럼 그때쯤에 꽃을 핀다고.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차병원, 차바이오텍은 2030년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지금 수소 얘기하다가 그랬죠. 수소도. 일진다이아, 일진아이솔루스.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내렸잖아. 이게 바닥에서 더블 정도 가야 시작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오는데 법률이야. 불경, 법률. 이게 곧 사우디 불경에서부터 시작이야. 모든 지금 SK그룹이나 네. 현대차그룹이나 포스코그룹이나 수소 사우디나 다 수소 에너지를 기원으로 해서 갈 거야. 이게 10년 플랜이거든. 그럼 10년 플랜은 뭐야? 그 화석 연료를 제거시키고 탄소 배출권 이 부분의 법률 정리되고 그러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제도권에서 우리 생활에 수소가 쉽게 접목돼서 일상화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언제쯤이겠냐? 2030년. 2030년이면 이제 가동이 되는 거고 2025년. 6년이나 7년 정도 되면 이제 눈에 보일 것 같고 2024년부터 이제 법률 개정이 들어가고 그러면 암만 6개월 선행성이라 하더라도 법률 개정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잖아요. 아, 그럼 언제 돼요? 내 종목 언제 올라갑니까? 선생님, 이 종목들도 한번 의시해주지 않을까요? 뭐 으쌰는 뭐 60에서 100%는 언제든지 가능하거든. 어느 1개월 그때 있는 거 갖고 팔든지. 선생님, 그러면 앞서서 크게 말씀하셨던 그 소외주가 한 번씩 올라간다. 거기에도 수소도 포함될 수 있는 당연하지. 거잖아요. 가능성이 그동안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요새 하는 게 뭐야? 이런 변동성장에.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30만 50만 양 아르바이트보다 나니까 복권해갖고 이게 뭐 몇천 프로 되면 그거 갖고 일진다야만 하는 거야. 당분간 이 꼬리 변동성이 더 크니까 그 확률이 점점 많아져. 그런 그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지. 아니면 그냥 계속 그 사업소득이 들어오시는 분은 괜찮은데 그 주식 언제 올라가요? 이분들은 숨 막힐 거라고. 할 일 없어.
그럼 수소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게 수소 관련주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애초에 시간여행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종목을 선택하셨을 때 머릿속에서 그리셨던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시간여행이랑 호흡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드린 거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형은 같아요. 일진다야. 어느 날 61점은 100이 왔어. 이때 물렸어도 30, 50% 때리고 다시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매달마다 이런 시드머니 들어오면 계속 사놓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적정 단가 오면 열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뭐 자녀분들을 위해서 아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전략을 못해. 3년간 쳐다보지도 못해. 그거 보면 속상할 텐데 뭘 봐. 보면 또 이거 팔아갖고 뭐 이런 짓 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보는 게 정답이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 왔을 때 이런 것들 중에서 한번 빠져나온 게 현대 엘리베이터야. 그런 타이밍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답답한 부분들 저희가 또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 선생님께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계속해서 또 카페에 올려주시니까 확인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차바이오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이 이슈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백화점을 차바이오 그룹이 품는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대구백화점 왜 가져가지?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라고 IR 거기서 이제 공시 떴더라고요. 대구가 그냥 이사할 거야. 오. 근데 차바이텍은 사실 묵은 아니고 좀 쿠션 돌려갖고 전화사채 차백신 해갖고 100억 규모였나? 그러니까 차병원 그룹은 각 거점마다 그 의료 민영화는 호텔식 병원을 만들 거야.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해. 영종도도 하고 분당같이 대구 백화점 위치 딱 봐봐. 대구 동성로에 있대요. 끝내주는 데 있어. 대구 동성로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되게 핵심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부산, 제주, 일본, 광주. 일산에도 차바이오 거기 있잖아요. 걔네들이 강남. 지금 여러분들 가만 보면 저 차병원이 지금 부동산 투자 개발회사입니다. 그러게요. 먼저 거점부터 만들어. 어쨌든 터가 있어야 되니까. 계획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법률 바뀌고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2030년 타겟까지 사람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작업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선수 집단들 하우스들이 어마무지에 붙였어. 뭐 넥스턴 바이오 그 다음에 그래서 꽃이 언제 피냐? 차 헬스케어 IPO 할 때 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쿠션 돌려서 뭐 이번에는 또 차바이오텍 유상자나까지도 생각했어. 근데 그거 뭐 품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바이오텍이 주가 막 장주가 엄청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6,500원 빼갖고 근데 1,000원 이상 빼서 다시 껴넣으라고 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증자했던 12,000원까지 빠졌을 거야. 주주 일반 주주 유상증자 그럴까봐 끊어갖고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차바이오는 건드리지 않는구나. 왜 안 건드리지? 글쎄 이제 그 대주주들의 기본 생각이겠지. 그리고 그 사이에 연봉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차백신 갖고 건드리고. 차백신 여기서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 나는 그 서로 하우스들끼리 회의해갖고 합의된 거 아닌가. 왜냐면 전화 때문에 그건 내가 우리들 끼는 작업이 아니거든. 끼리끼리 작업들이거든. 지네들이 그거 갖고 가겠다고 그런 거 같아. 그 작업을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이번에 대구 백화점을 만약에 차바이오텍 차바이오 그룹이 품게 된다면 도심형 실버타운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실버타운이라면은 교외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심에 있으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또 프리미엄으로 VVIP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의료 민영화 뭐 이런 의사 정원수 확대 이런 부분과 좀 엇물려서 좀 연결을 해서 보면은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네요. 타 병원이 추구하는 실버타운 개념을 바꾸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버타운이 아니야. 10년 전께서는
재생 그러면 도심에 있어야지. 그렇죠. 개념이 달라. 그리고 호텔식 비싼 그 땡기는데 이렇게 비싼 땡기는데 비싼 리프팅 뭐 이런 그쵸? 안티에이징 이런. 안티에이징.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미래에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뭐 투자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우리 근데 파도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도가 요즘 뻥튀기 상장이다 뭐다 뭐 지금 얘기가 되게 많아요. 또 하우스 작업 아니야. 그 가장 결정적인 거는 노소영 최태원 회장님 이혼. 그게 나는 또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파도 로직거리잖아. 아직 바다 안 들어왔어요. 더 죽일 거야. 내 생각은 내가 딱 보면 더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에 35,000원에서 2만, 내가 중요한 마디를 할게. 35,000원, 27,000원, 32,000원, 21,000원, 15,000원, 21,000원, 올라갈 때 32,000원.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런 파동만 나올 거야. 그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 천주가 한 3, 4천주 이상 될 거야. 근데 안 올려. 변동만 주지. 그러면 여기도 벌써 상장 전에 그 누가 껴있나, SK의 비계열사 중에 그 노소영 연골고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지분 참여를 했고 또 계열사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미국계 쪽에서 쿠션 돌려갖고 벌써 하우스들이 일단 빼내겠어. 룬이 창단 전에 작업 들어가갖고 해서 빼듯이 여기서 가격 올릴 때 매출을 준 거야. 근데 그 사음에 이제 나간 다음에 상장된 다음에 매출을 안 줬어. 왜 매출 안 줬겠냐?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에 파두는 데이터 센터에 특화되어 있던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상장을 할 때 문제가 됐던 게 이번에 3분기 매출이 3억 2,081억 원,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 발표가 됐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이 회사가 2020년도에 매출이 8억 4천, 2021년도에 51억 6천, 2022년도에 564억 원 계속해서 막 증가를 하다가 상장을 하고 나서 매출이 너무 적게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니네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모르면서 주관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변화가 생겼냐? 손님 말씀하셨듯이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파두에 제가 대주주 지분을 확인해봤는데 남이현 이분이 27.91%, 이지효가 9.16%인데 남이현은 SK텔레콤 융합기술원 반도체 연구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SK텔레콤 출신이라는 부분이고 이지효 이분은 베인앤드 컴퍼니 IT전자 파트너 출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최윤정 씨, 그 최태원 회장님의 장녀가 컨설팅 업체에서 여기서 경영 수업을 받았고 그 남편도 파두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새롭게 모레라는 스타트업을 참여를 해서 거기 이제 나왔대요. 근데 이 모레가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분명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서 파두하고 이 모레 연결고리가 굉장히 단단한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파두가 처음에 할 때 지금 SK 쉴터스, 그러니까 이전에 SK 인포셀이 2016년에 30억 원의 CB 형태로 전환사채 형태로 파두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주당 4만 원에 7만 5천 주를 받았어요. 근데 2021년도에 주식으로 전환하고 2022년도에 16대 1 무상증자를 해서 보유주식이 120만 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SK 쉴터스가. 근데 SK 쉴터스가 최근에 지분 변화가 있었는데 EQT가 68%를 해가지고 지분을 인수해서 좀 일대주주긴 한데 SK 스퀘어가 지금 현재 32%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K 스퀘어의 최대 주주가 누구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SK가 30.55%, SK 최대 주주는 최태원 회장 17.73%, 노세영 관장이 0.01%.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최태원 회장님이 매출 주지 마 한 거야. 왜 그랬을까? 근데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SK 이 파두가 팹리스 회사잖아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근데 SK가 이미 SK 하이닉스가 2021년도에 인텔의 낸드 플랫폼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솔리다임이라는 자회사를 신설을 했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기업용 SSD 시장에 진출을 해서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사실 굳이 파두에게 그 물량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인데 파두하고 공급 계약을 해서
그거에 매출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건 다 사후적인 설명이고 나는 지분 내놔라고 그랬는데 안 준 것 같아. 지분을? 근데 이미 솔리다임이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더. 이거 그게 키우려고? 그 SSD 그러니까 시장을? 그 회사가 갖다 해서 얘기한 대로 그 SK 라인들 하고 서울대 라인들 그 패밀리야. 어? 그런데 이제 최태원 회장 이렇게 해서 자식들 노선에서 쭉 그걸 그래서 키웠어 일단은. 그래서 일단 한 엑시트를 한번 한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갈 때 이제 정식으로 갈 때 얘가 너무 컸어. 파도가? 아니 조그만 회사 10총 그. 그래서 이 파도에 최현정 씨 지분은 없어요. 최임적생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이 네가 얘기하는 그 SK 계열사들 지분 이렇게 해갖고 한 게 다 누구 거겠냐? 태원 씨, 응? 최태원 씨. 최태원 회장님은 거기 처음에 건드리지도 않았을 거다. 그 사위가 좀 이렇게 해서 그 장녀랑 연결이 좀 다 그 있었던 밑에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 네. 그 노소영 그 자식들 라인이라. 그쵸. 나 그래서 아까 이혼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장녀가 어쨌든 그 남편 그러니까 사위랑 연결이 되어 있는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재벌들 SK. 라인에서 내 돈줄로 안 들어오고 일단 거까지로 나간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러하다. 이혼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교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매출 끊어. 아,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파도는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파도를 좀 키워줘봤자 저쪽으로 그래서 그저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지 일단. 근데 재벌적 사고로 바꾸려니까 나를 통해서 가야 돼. 줘도 내가 준다. 나를 통해서 가야 돼. 이제 그 교통정리가 곧 나올 거야.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모래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서 무조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파도 이렇게 키운 게 이제 SK그룹에서 요거를 지원을 해준 게 좀 사회를 서포트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런 법률 이때 요거 또 노이즈에서 법무법인 또 들어가서 또 집단 이럴 때는 안 건드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냥 내버려 둘 거라고.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파도에 SK하이닉스 매출만 잡히면 또 금방 그러니까 이제 교통정리에서 지분 그러니까 항복선을 하겠지. 그게 언제야? 1월 말.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30억이라도 주면 3억이 30억 하면 몇 배신가 하는 거야? 그럼 이야. 또 몇천 배더라. 그 내년도에 볼 뉴스. 내년에 5세대 SSD 컨트롤러를 다시 공급한다면 이 주가 하락은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4월 달부터 시작할 것 같아. 그럼 4월 달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지 뭐. 3,000원, 5,000원 올라가면 때려. 다시 죽여. 3,000원, 5,000원에 한 계단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도가 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해야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15,000원, 35,000원에서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나 보자고. 몇 번 왔다 갔다. 근데 이게 정말 파도의 매출단에서 SK 향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말씀대로 다시 공급한다. 그럼 매출이 잡힌다. 그럼 이건 진짜 그럼 또 500억 잡히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회장님 너무 의도적이다. 근데 너무 선생님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대주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 근데 논란이 될 텐데. 만약 그렇게 됐어. 주주들이 환호하지. 그치. 논란을 일으키냐. 일단 잡혔으니까 이렇게 환호하겠지. 정상화됐다고. 근데 너 그때 그렇게 했던 거는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조사되고 막 지금 시끄러운 사이는 그걸 이제 조사할 거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금감원에서도 이제 손을 떼겠지. 탐욕적이야. 진짜. 만약에 이게 그런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보면 지금 알게 됐던 그런 연결고리라면 여러분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머니 게임이야. 지금의 교통정리고 가장 키는 이혼. 근데 지금 노소영 관장하고 최태원 회장 사이에 약간 여론전이 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이 클로이 이분이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 채태는 너무 사랑하죠. 또 자식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노후의 상황을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클로이 이분은 또 욕심이 또 제발 뭐지 품이 있는 그녀 갤러리 아닌가? 갤러리 쪽 이런 아트 센터에 너무 관심이 하는 일도 그러시니까 그럼 노소영 관장하고 또 겹치잖아. 이 기싸움이 보통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아트 센터라는 게 뭐냐? 돈 세탁. 잘 알아요. 뭐 꺾기 그거를 박물관 뭐 이런 것들 미술관 이런 게 그 작업을 이제 그 클로이한테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무지 받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이혼하면 남인데 뭐 법적으로. 근데 지금 뭐 최태원 회장 그 입장 보니까 법적인 거는 뭐 이혼은 결정이 났는데 이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SK그룹을 볼 때는 또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선생님. 그래서 이 부분에 파도가 짱돌 맞았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파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서 선생님 전략 어떻게 세워주셨죠?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끊고 사고 계속 로직을 스스로 만드셔야 또 그거는 선생님께서 또 그냥 그래 올려주시죠. 로직을 미리 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올려놨어. 거기에 대리인이 있을 거라고. 누구예요? 그거 핸들링하는 대리인이 분명히 있지. 왜 없겠냐. 우린 알 수가 없나요? 뭐 거래가 많이 잡히는 증권사 계좌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는 1인이야. 혼자? 조직이 아니야. 그걸 결정하는 게 그 사이즈는 1명 내지 2명이야. 그런 거를 뭐 조직이 이렇게 키우는 줄 아냐? 그러면 나중에 말 세고 정보하고 난리 나지.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MSCI 편출 이거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편출되는 거 사고 편입되는 거 팔아라. 그게 선생님 근데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편입이 되면은 공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공매도 금지가 됐잖아요. 아니 근데 주가들이 다 올랐어. 사이즈 커 들어간 거야. 포스코 DX라든지. 그러니까 먹을 거 없어. 이번에 새롭게 편입되는 게 금양, 포스코 DX, SKT. 10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마 좀. 그럼 편출되는 건 살까요? 편출되는 거 사줘. 편출되는 거 BGF 리테일, 페로션, 카카오 게임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카카오 게임즈 괜찮아요? 카카오. 사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그냥 다른 거는 오케이. 페노션. 이런 그럼 거. 페노션 물동량이 좀 증가해줘야 될 텐데. 이제 세계는 물동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만났잖아. 만났는데 별거 없이 헤어졌잖아요. 그래도 밑바닥에 이제 농수산물 가고 먹고 사는 거는 더 활발하게 이제 그렇지. 증가할 것 같아. 물동량은 좀. 물동량은 그럼 편의점. 그리고 서로 딴질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좀 찝찝해. 뭔가 뭐 얘기해놓고 뒤에서 와죠.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럼 편의점 관련주 선생님 최근 들어 뭐 소주 뭐 가격 오른다 뭐 얘기 나오고. 요새 알게 모르게 올라가는 게 하이티 다 그쪽이야. 온라인으로 주류 판매 다 부분 때문에. 그쪽이야 다. 다 그쪽이 이제 내년도 주도주 될 것 같아. 먹고 마시고. 라면주는 근데 많이 빠졌잖아요. 좀 올라가다가. 다 따블났다. 팬데믹 때에서 지금까지 다 따블났어. 삼양식품, 농심. 다 따블났어. 선생님 요즘 물가가 올라가니까 급식 관련된 종목들 현대 무슨 그거 있잖아요. 식당 그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막 너무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내 식당 있는 회사가 최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나가서 먹기 무섭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이제 또 그러니까 그동안 이번 15일 전에 여러분들 공포 만들어갖고 반대매매 나오고 우리 그때 뭐 반대매매 막 떠들었잖아. 그런 털린 종목들이 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주도주가 빈집털이 종목들 급등. 빈집털이. 이제 나홀로 집에가 다시 나오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도 빈집을 털어야 되네. 빈집털이 장세 종목장. 빈집털이 장세.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투자 아이디어가 생긴 게 큰 소비, 굵직한 소비 이런 거보다 이제 뭐 왜냐면 코로나 때는 막
전자 제품 막 바꾸는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가전 이런 게 잘 갔다면 이제는 불량형 소비로 이제 편의점주 먹고 사는 거,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자잘하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격이 싼 거, 저가가 있어야 돼. 우리가 얘기하는 B 패턴. 비패턴. 밑바닥 기고 있어야 돼.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2,000개 종목을 한번 주말에 돌려보세요. 주말에. 그래서 요런 패턴만 찾아요. 발견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적어놔요. 클러스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딱 미리 엑셀에다 쫙 해놔요. 그리고 5일 단위로 체크해.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 투자 전략 어떤 거를 좀 방점을 둬야 될까요? 그 지수는 끝났다. 지수 끝났다. 그리고 대세 판단은 내년도에 나는 4월 달에 하느니 금리 인하한다. 4월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통위 일정을 요번에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1, 2월은 암만 배짱 있어도 해도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선제적으로 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해버리는데? 우리가 하고 나서 2개월에 미국이 해. 확실해요? 확실히 6월 달부터 할 것 같아. 두 분이 얘기된 거예요? 왜냐면 워렌 버핏의 투자 아이디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 그때 건설주 산다고 하셨잖아요. 닥터 호튼을 사잖아. 미국의 주택 구조가 목조야. 목조는 질려면 1년 만에 후다다닥 져. 아직까지 CPI에 끈덕찐덕한 게 주거비, 렌트비야. CPI가 급격하게 끈끈한 게 떨어지려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돼. 1년 걸려. 지어야 되니까. 그럼 닥터 호튼 1년 동안 올라간 거야. 그럼 CPI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해. 그게 딱 1년 걸릴 것 같거든. 그래서 시차 6개월에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한다. 이렇게 잡았어. 그때까지 닥터 호튼이 얼마나 가나 봐라. 워렌 버핏 아이디어 이분 뛰어나신 것 같아. 우리가 일본 종합상사 포스코 인터넷에 갖고 아스타 했듯이 이게 우리나라는 건설주 건자재로 와. 근데 선생님 우리나라 막 부동산 PF 대출 문제 심각하다 막 그런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그런 다큐멘터리 싸그리 다 무시하세요. 저 어제 봤는데 막 그거 보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보면 망해 우리나라. 네, 지금 막 심각하다. 이미 망했어. 예? 이미 망했어. 그래서 다 저혈당으로 다 뻗어 있어. 이거를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살려고 수혈하고 있는데 무슨 뒷북치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미래에셋증권 6,000원 깨면 문제가 되고 중국이 붕괴된 문제인데 중국 올라가잖아. 미중 간에 대판 안 싸우잖아. 그리고 수혈하잖아. 증권주 올라가잖아. 6,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갈 거다. 금리 인하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증권형 토큰이나 이런 걸로 바꿀 거야. 망해? 이제서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돈을 풀어야지.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 정책 발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렇지. 돈을 푼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재정 정책 관련된 SOC야. 불경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1년간 주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그 공포 마케팅에 망한다고 하는 그 유튜브 나도 봤거든. 다큐 KBS 아니야. 거였는데. 왜 KBS 망하라 하고 지금 만들어야지. 지네들 다 잘리는데. 그래도 선생님 언론사가 언론사의 역할을 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 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살린다 쪽 새마을운동 다시 해야 된다. 뭐 이제 다른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 봐라.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아젠다를 만들어갖고. 그쵸. 그게 중요하니까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우리가 한 장한테 물어봐야 돼. 망할 미래에셋이 안 망하고 주가 올라가면 이게 미래에셋 말고 메리츠가 제일 롯데 지주 그 롯데그룹하고 조단이 또 펀드 만들어 돈 대출해주고 더 공포 때 더 적극적으로 해갖고 수익이 더 메리츠 금융 지주가 지금
25,000원짜리가 얼마인지 아냐? 아니, 메리츠 금융 지주 봐봐 그냥. 딴 거 모르지 말고. 메리츠 금융 지주. 그래프에 일단 왜냐면 물어보죠. PF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1등이야. 1등이야. 모든 에너지야 1등이야. 주가 봐봐. 와우. 주봉 봐봐. 작년 10월 달부터 이게 지금 부동산 PF 망하는 그래프지? 분위기가 망하는 분위기가 아닌데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완전 환호지. 더블 같다니까. 작년 10월 달에 부동산 PF 진짜 그때부터 헝다니 뭐 해갖고 그때 2,100, 22,000원이야. 지금 얼마야? 55,000원이야. 망해. 안 망해. 안 망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안 망해, 안 망해.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하고 부동산 쪽 상업 투자에서 그 홍콩의 건물 뭐 네. 조단이 날리고 미래에셋증권 봐. 우리는 항상 그런 다큐멘터리보다 그거와 관련된 종목한테 물어보자고. 미래에셋증권. 신나게 올라가. 6,000원, 나 9,000원 오면 때려버릴 거야. 6,000원대 사자고 그랬잖아. 작년 10월 달과 요번에 얘는 이제 그다음 메리츠 금융 지주 다음 타자. 얘가 9,000원 갔어. 그럼 서울옥새 갈 거야. 에스크 저 지분을 증권 토큰 토큰. 왜냐면 미래에셋이 이거 올린 다음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제 팔아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부동산 PF에 있는 걸 글로 다 넘겨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PF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용 창출해야 돼. 딴 데서는 안 받아줘.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에서 1대1로 교환해야 돼. 그잖아.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종목 빈집털이 빈집털이. 더 활발할 것 같습니다. 털이할 거 3개만 말해주세요. 아까 하나, CIS, 하나? 하나기술, 하나기술, CIS, CIS. 세미컴,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엑스포 우리가 따를 것 같아. 오. 그거 관련주. 이런 것들 트레이딩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방송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예전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